발달장애인의 주간돌봄 사업을 하시는 사설센터 개인사업자는 절대 넘을 수 없는 공공사업의 벽이 있는 거 아세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방과활동, 지자체 위탁 하고 싶어도 안 된다는 말 들어보셨죠? 이제는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키워드가 발달장애인 돌봄 사업의 필수 조건이 되었어요. 이미 전국 곳곳의 대다수 센터들이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며 시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영리사업자로 센터를 운영 중이시라면 지금이 사업 구조를 바꿀 타이밍이거든요. 안녕하십니까. 국회 공무원 출신으로 함광진 행정사입니다. 저는 실제로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서 발달장애인 돌봄센터를 운영하시던 대표님들과 그리고 센터에서 근로자로 일하시던 분들과 함께 장애인 돌봄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을 도왔고, 그분들 모두 현재는 시청이나 구청의 위탁 협력 또는 바우처 사업까지 확장하고 계세요. 혹시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도 발달장애인 센터 잘 운영하고 있는데 왜 자꾸 법인을 바꾸라고 할까? 주간보호 활동이나 방과활동 바우처 사업을 하고 싶은데 개인 사업자라 안 된다네요. 내지는 지자체와 위탁 사업 하고 싶은데 사회적 협동조합만 된다고 들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다면 지금이 바로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 타이밍이에요. 그럼 왜 발달장애인 돌봄하는데 사회적 협동조합이어야 할까요? 공공기관은 당연히 비영리법인을 신뢰해요. 특히 발달장애인 대상 서비스는 보건복지부, 지자체, 복지관 등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사업이잖아요. 이런 기관들은 솔직히 개인 사업자보다는 공익성을 갖춘 비영리법인에 사업을 맡기고 싶어 해요. 실제로 보건복지부에서도 사회적 협동조합 같은 비영리법인을 사업자로 선정하도록 지침을 내린 상태고요. 사회적 협동조합은 단체 구조상 공익성 확보와 투명한 운영이 기본 전제라서 위탁 운영이나 공모 사업에 우선 고려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사회적 협동조합이 장애인 돌봄센터를 운영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제가 직접 인가를 받아들인 사례만 해도 인천의 한 4개 지역, 경기도의 한 3개 지역, 서울의 2개 지역에서 기존 센터를 운영하시던 분들이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전환하셨고, 현재는 인근 지역까지 지점 형태로 확장하고 계신 거예요. 처음엔 솔직히 걱정 많이 하셨는데 지금은 왜 진작 안 했을까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만족하고 계세요. 지금은 주변에 동종사업을 하시는 분들, 이제 지인들께도 소개를 해서 저한테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을 소개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미 도와드린 지역에 추가로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건 도와드릴 수 없고요. 새로운 지역에 한해서만 조합 인가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든다고 해서 지금 운영하시는 센터를 폐업하시거나 바꿔야 하는 건 아니고요. 기존 센터는 계속 운영하시면서 새롭게 만든 사회적 협동조합을 통해서 새로운 지역, 새로운 지자체와의 위탁사업, 바우처 서비스, 공모사업 등에 참여하시려는 거죠. 기존에 운영하시던 분들한테는 운영의 폭이 넓어진 거예요. 그야말로 한 곳에서 2곳, 3곳으로 넓혀가는 거죠. 그럼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은 어떻게 하나요? 기본 조건은 5인 이상 조합원이 필요해요. 사회적 협동조합은 5명 이상만 모이면 설립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그냥 5명이 아니라 복지 관련 경력, 장애인 서비스 경험, 관련 자격증이 있으면 인가심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설립 인가 서류가 상당히 많은데 가장 중요한 건 정관하고 사업계획서, 예산서예요. 보건복지부에서는 정관하고 사업계획서 그리고 예산서를 아주 엄격하게 심사를 해요. 한 문장, 한 용어만 애매하게 내지는 잘못 써도 인가를 못 받아요. 정관에는 다음 항목을 반드시 정확히 담아야 돼요. 조합의 설립 목적, 실제 수행할 사업 내용, 잉여금 사용 방식 등. 그리고 사업계획서에는 바우처 수입이 들어올 경우 그 돈이 어떤 사업에 어떤 인건비로 어떻게 쓰일지 구체적으로 쓰셔야 됩니다. 이 보건복지부 지침상 수입의 사용 범위가 제한이 돼 있어요. 현재 발달장애인 센터를 개인 또는 영리법인으로 운영 중인 분, 또 바우처 사업 진입을 막는 법적 한계에 부딪힌 분, 지자체나 복지관과 위탁을 고려 중인 분, 그리고 복지사업으로 수익 모델을 만들고 싶으신 분, 이런 분들께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단지 인가받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고요. 지속 가능한 복지사업을 위한 구조를 설계하는 거예요. 처음 듣는 분들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방과활동, 지자체 위탁사업에 참여하고 싶지만
개인 사업자라는 이유로 번번이 문턱을 넘지 못하셨다면 이제는 사회적 협동조합 전환을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할 시점입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단순한 법인 형태가 아니라 복지 사업을 지속 가능하게 운영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예요. 사업 확장의 기회를 원하신다면, 위탁 바우처 참여를 준비 중이시라면, 그리고 기존 센터를 기반으로 법인 전환을 고민 중이시라면 지금 바로 전문가와 함께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을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함광진 행정사였습니다.